보통 주가가 흘러가던 그 흐름 가운데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신호 부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도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의신호 부착입니다. 영상이 좀 깁니다. 1.25배속으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종목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4월 18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상한가 종목들,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승을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에서 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이나 혹은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 종목 선정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 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을 잡으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는 두나무 관련주로 상승을 보여줬죠. 앞전에 보시면 여기 상당히 먼 거리긴 한데, 네,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들었죠. 여기서도 한번 거래량이 들었고요. 제가 거래량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들어온 이 위치를 지금 돌파해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거 또 뭐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동전자도 마찬가지죠. 대동전자도 보시면 여기 있었던 상당히 먼 거리이긴 합니다만,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이죠.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거래량이 들어온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결국에는 매물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매물을 만드는 자리를 결국 어떻게 소화해내주고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는 결국 앞에 있었던 매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 매물을 소화해 주는 동시에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습 보시면 상승 하락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 상승이 결국 이 앞전에 있었던 이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네모 박스 보이죠? 이 네모 박스 자체가 지금 요 앞전에 있었던 이 매물을 소화해내주면서 이후의 상승을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대동전자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앞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가가 눌리기 시작하죠. 눌리기 시작하는데 큰 하락, 지속적인 큰 하락이 없이 옆으로 횡보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횡보를 시작하면 이 이평들이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 나가다가 이렇게 50, 20, 60, 120 정배열로 돌아 나가다가 이렇게 밀집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 이평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살살 스물스물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런 단기 이평들이 점점 밀집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기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흔히들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박스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저항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주가는 원래
아무런 손이 닿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혹은 누군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죠. 네, 중력이라는 게 있죠. 이 중력이 사실 이 주가, 주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딱 물건을 떨어뜨리면 뿅 하고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사실 중력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누군가 방치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 이 자연스러운 것을 돌려 세우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특정 부분에 지지가 생긴다라는 거, 누군가의 매수세로 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 거래량을 동반해서 쭉쭉쭉 상승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승에 비하면 현저히 작죠. 이렇게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을 다져주면서 지켜준다 라는 거는 누군가가 주가를 계속 살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받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네, 요게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나의 일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면 누군가가 상승을 했던 이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빠지면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켜준단 말이죠. 그러면 관심을 두어야겠죠. 이상하다, 왜 안 떨어질까 라면서 관심을 두어야 될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지지를 계속 받쳐주면서 얘가 상승을 무조건 이어줄 거냐 라는 거는 의문점이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언제 알아볼 수 있겠느냐, 앞전에 있었던 이 저항대, 저항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막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이 주가가 앞전에 있었던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 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죠? 보통 주가가 흘러가던 그 흐름 가운데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이상한데? 뭐지? 그게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하단을 지켜줬던 이 주가가 이 앞전에 있었던 저항, 여기도 저항이고요, 여기도 저항이고요, 여기도 저항이죠. 이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관심을 두었다가 요때 매매를 하시든지, 혹은 내려갔을 때 이 주가가 눌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저항이 지지로 변하는지 확인하며 매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종목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돌파가 나오는 자리인지, 앞전에 어떤 특정한 이런 유의미한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뭔가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1월 당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부터 종목을 지켜보거나, 혹은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앞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왔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시나리오라는 거는 내가 매매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매매 계획. 이 매매 계획을 매수 전에 하시는 거예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획을 매수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손절을 한다면 언제 손절을 할 것인가, 손절선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겠고요. 그리고 이 손절선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내가 분할을 얼마나 할 건가, 이 분할을 얼마나 할 건가에는 그냥 한 번에 매매하는 것도 있고요.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다분할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손절선의 위치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언제 매수를 할 건지 매수 시점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평단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동전자로 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대형 미디어도 보시면 이 앞전에 제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는데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저항대,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돌려져 나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이 종목이 떨어질 종목이라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지속 하락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파동상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엘리엇 파동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죠. 네, 이 고점, 이 저항을 돌파해주는 유의미한 흐름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큰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만 이렇게 보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저항, 이런 저항들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죠. 주가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의 모습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고점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저항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고요. 저항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저항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 주가는 그대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져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저항을 재차 맞고 떨어지면 이때 뭐가 발생하는 걸까요? 네, 이때 바로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쌍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의미한 돌파 상승의 모습을 확인하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더 좋겠죠. 안전하고요. 요런 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CNH도 한번 볼게요. CNH도 마찬가지죠. CNH도 이 앞전에 이런 유의미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매물이죠. 네, 여기가 사실 매물일 거예요. 이런 매물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런 매물을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가 발생하면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런 저항이 발생한 곳을 돌파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만 보더라도 근 20% 가까운 상승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스윙으로라도 단타로도 20%면 아주 훌륭하죠. 네, 뿐만 아니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저항 있죠. 이런 저항을 돌파해주고 눌림 지지가 나온 그 자리, 그런 곳에서 이런 상승이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SBI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BI 인베스트도 여기 바닥권에서 이런 의미 있는 거래량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곳을 지지해주고 돌파와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도 돌파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지지가 발생했죠. 우리 ENL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다 비슷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상승을 보여주고요. 깊은 하락이 나오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다져주기 한 후에 상승이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 앞전에 있었던 저항, 이런 저항,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돌파 지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저항과 지지입니다. 그리고 돌파, 지지. 저항은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지지는 지지를 받아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지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저항을 돌파해 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지를 받아줄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질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OIMINT인데요. OIMINT도 마찬가지입니다. OIMINT도 이 앞에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들을 돌파해주는 흐름 가운데 상승, 하락, 지지, 그리고 돌파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이어주는 모습이죠. 네. 유유제약 1 우선주입니다. 유유제약 1 우선주도 보시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미 바닥권에서 18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죠. 네, 이것만 봐도 충분하게 큰 상승이 발생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 눌리기 시작하죠. 주가가 쭉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종목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과론적으로는 주가가 더 큰 대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지금 43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었던 이런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이 구간이 결국 매물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매물을 소화해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을 보인 후에 이런 주가의 위치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상승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느냐,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에 저항을 받았던 이야기고요. 이 저항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이런 저항들을 돌파해내 주는지, 그리고 이런 저항을 돌파를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승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종목은 아직은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특정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인 거죠. 이 종목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 주면서 상승을 보여준다라면, 그러면 이 종목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죠. 단기 스윙도 그렇고요, 단타도, 데이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네. 유유제 이 우선주 B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런 곳에서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구간을 마찬가지로 돌파를 보여주죠. 돌파를 보여주면서 큰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죠. A리츠를 보시면 A리츠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결국 지지, 저항, 그리고 돌파, 지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가, 이번 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상한가를 보여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앞으로 매매하는데 어떤 것을 지켜봐야 되고 어떤 것을 유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매물, 여기가 다 매물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 매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매물을 소화해내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또 소화해내주고 상승을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고 돌파를 보여주고, 지지를 받고 돌파를 보여주고 하는 거죠. 네. 위즈코프 보시면 위즈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다 박스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저항들, 이런 저항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죠.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저항들을 보이시죠? 여기도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도 저항을 받아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뽁 튀어나오는 이런 봉이 생기죠. 이런 거를 매물 소화를 해주는 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기 있었던 이런 매물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서 소화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한 후에 다시 한번 하락했죠. 상승을 보여줄 때 거래량 보시고요. 하락할 때 거래량 보세요.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시고 하락한 위치, 그리고 지지받아주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돌려져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상한데? 라는 감정을 느끼셨어야 돼요. 이 종목 만약에 봤단 말이죠.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계셨다면 이 종목 이상한데? 라는 감정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에 만약에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갭을 띄우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시가부터 왜냐면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데? 얘가 왜 여기 있지? 이 주가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가가 왜 여기 있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가가 이만큼 도망을 갔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시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한 주가가 상승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락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가를 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서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을, 상한가가 맞겠죠? 상한가가 맞네요. 상한가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을 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상한데, 이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 나가셨으면 좋았을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13일 한번 분봉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쭉 올라갔네요. 3분봉, 1분봉, 4월 13일이죠. 1분봉에서도 그냥 아랫꼬리를 쭉 따고 확 쳤네요. 네, 이거는 급하게 잡지 않았으면 잡기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승의 시작은 이런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플리토입니다. 플리토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이런 저항을 결국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주죠. 그러면 지금 이 주가는 현재 큰 상승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져 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를 돌파해주고 어디를 지지받으면 좋은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런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돌파를 보여준 후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위치해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렇게 지지를 받아줄 만한 곳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네, 저는 보통 이거를 지저스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유제약도 마찬가지겠죠. 유유제약도 이런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상승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한국석유도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때도 보시면 이런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이어져 나가면 될 것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저항이죠. 왜냐면 맞고 떨어졌으니까요. 이게 이대로 끝날 거라면 이렇게 주가는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돌파를 보여주죠. 그리고 지지 후 상승. 네. 휴메딕스. 이 종목은 지금 금요일날 첫 상한가를 냈는데요. 지난주에 주가 위치를 보시면, 주가 위치가 요런 박스권, 좀 크게 보자면 요런 박스권,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매물, 네, 요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 주는지를 지금 지켜보면서 매매를 이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위치가, 이게 다 저항이죠. 네, 이게 다 저항이잖아요. 이런 저항들을 지금 돌파를 해 주면서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잘 소화해 준다면,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전에 여기에 또 매물이 보이죠. 네, 요런 데 매물이 보이죠. 네, 지금 요 매물이 형성된 공간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보여준 모습인 만큼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메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백신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요즘 코로나19 그 백신 관련된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요런 테마들에서도 상승이 많이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휴메딕스 요런 것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온스 글로벌도 마찬가지죠. 네, 주가의 그 흐름이 약간 비슷합니다. 휴메딕스, 히온스 글로벌. 크라운제가 우선주도 보시면 최근에 큰 상승들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어준 건 요때 점상 나온 요때랑, 그리고 요 금요일날 빼고는 크게 뭐 상승은 있었으나 상한가로 마감하기는 좀 힘들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왔던 이 거래량, 이런 저항들을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돌파를 보여주었으나 크게 지지를 잘 받아주지 못하고, 이때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지지를 받아주지 못하고 깨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이 지지는 사실 지지를 받아주어야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 자리라고 무조건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시 내려오죠. 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요 흐름이 매물 소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이때 당시에 보시면 주가 위치가 앞전에 있었던 이런 고점을 돌파해주고 이렇게 고가에서 이런 모습이 발생한 게 아니죠. 네, 아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앞전에 있었던 요 매물을 소화해내주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물 소화라는 것을 확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매물 소화할 수 이게 매물 소화인가 라고 의심은 해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예측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 이게 매물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건 매물 소화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요게 확정 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 확정 지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매물 소화라면, 이게 진짜 매물 소화였다면, 그러면 이 매물 소화해준 이 봉 위로 주가는 상승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물 소화가 아니다면, 이게 아니라면 상승했다 하락하고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매물 소화가 맞았다면, 매물 소화였다면 상승하고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춰 세우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 소화의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이거는 매물 소화였어 라고 확정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 요게 확실하게 매물 소화라고 확정 지어지는 순간, 요럴 때 매매 이어가시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요걸 매물 소화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서 예측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상승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매물 소화 같은 걸 볼 수 있고, 또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왕왕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예측하면서 매매하시면 위험합니다. 예측해서 매매를 했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 예측해서 매매해도 괜찮아, 손절이 칼같이 되는 사람. 네,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나 마음의 요동도 없고, 어떤 의식의 방해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라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네, 기도 매매를 하지 않고 비자발적, 네, 이거 진짜 많이 이거 되시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칼손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 매매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셨다가 아니면 칼손절을 하시니까 물리지 않으시죠. 네, 이 칼손절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이거는 매수 전에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 전에 분할로 이렇게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나리오 계획 안에 있는데, 굳이 주가를 여기서 샀다가 여기 떨어졌다고, 이게 뭐 마이너스 한 10% 됐다고 칼손절 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 아직 내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 계획을 벗어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면 가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여기도 깨고 내려갔을 때 그 손절선 잡아놨던 부분 있죠. 매수 전에 손절을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를 깰 때 그냥 칼로 손절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측해서 매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 앞전에 있었던 이 매물을 살짝 걸치고 있죠. 네, 이 매물의 자리를 어떻게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자리인 것 같죠.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 있죠.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 주었는데, 지금 주가는 그 저항을 받는 자리를 강하게 뚫었어요. 네,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 혹은 눌림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져 나갈 것인가, 요거를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자리죠. 요런 자리죠. 네, MFM,
네, 볼게요. MFM 코리아도 차트가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네,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비슷해요. 상승을 보여주고요, 하락을 보여주었죠. 네, 그리고 요런 캔들들이 결국 이 앞전에 있었던 요런 저항들을,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내주는 매물 소화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런 자리에서 돌파 나올 때, 돌파 나왔다가 그대로 늘렸죠. 네, 요런 자리를 돌파 나올 때, 혹은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 돌파가 나올 때 종목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를 돌파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요런 봉이 나왔을 때,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고 본다는 이야기겠죠. 혹은 이런 캔들에서 매매를 하거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 종목을 만약에 봤다면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여기는 매물 소화가 나왔어요. 매물 소화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윗꼬리를 닫았다는 건 올라갔다가 두드러 맞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지금 막 매물들을 막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일날 던진 것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갭을 너무 많이 띄웠기 때문에. 그래서 갭을 많이 띄운 만큼 던졌겠지만,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종목이라 위에 있던 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 위죠.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내가 이 위에 있는 주가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던질 만한 불안정 요소가 아직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들 요 가격 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엎치락 뒤치락 해도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 가격 내에서는 아직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던질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심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리죠.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상승 돌파가 나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다면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 자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종가에서 만약에 갔다면 요런 곳 어디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네, 요런 곳 어디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죠. 네, 여기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요런 거를 이제 지저스라고 부르는데, 네, 아무튼 여기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상승, 그리고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은 좀 걸려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봐야 되는 자리지만, 그래도 상승의 힘이,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자리죠. 이런 종목에서 종가 베팅도 하는 거고요, 이런 종목에서 매매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단기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을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앞전에 있었던 너무 멀긴 하지만 19년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네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결국에는 매물 소화의 과정이 나와야 상승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지, 어떤 위치, 모습, 단기 스윙부터 단타까지요. 이 사이에 데이 트레이딩도 있겠죠. 네.
데이 트레이딩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시면서 매매를 이어져 나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상한가 종목들 테마와 그리고 종목 위치 리뷰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모습, 그리고 주가가 돌파를 보여주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매매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 부착이었습니다.